안녕하세요, 시온님. 이별하고 나서 영상 보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쓴소리도 맛보면서 성장하고 싶은 26살 남자입니다. 영상에 나오게 되면 실명 언급보단 다른 걸로 해주세요. 실명 원래 언급 안 합니다. 시온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힘들어서 영상을 보는데 생각보다 더 힘든 이별을 하신 분들이 사연에 많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데 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글을 쓰는 거에 맥락도 없고 잘 못 써서 감안해서 뒤죽박죽이어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26살 남자고 전 여친은 2살 연하 24살이에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고 작년 11월에 연애를 시작해서 70일 정도 짧은 연애 기간 후에 이별했습니다. 처음에 대학교 친구 지인을 통해 전 여친을 만나게 되었어요. 단순히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랑 밤새 DM을 하며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을 받았고 다음날 같이 밥 먹자며 연락이 와서 밥 먹으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썸 탈 때는 같이 별 보러 천문대도 가고 보통 커플들이 하는 활동적인 연애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3주 정도 썸을 타다가 작년 11월 전 여친 생일 전날 먼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생일에 선물로 온 것 같다면서 전 여친이 저를 많이 좋아해 줬었는데 전 사귀면서 점점 표현이 늘어나고 더 좋아지면서 마음이 커지는 스타일이라 초반에는 너무 마음을 다 주지는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연애할 때 표현 정말 많고 생긴 거와 다르게 가끔 애교도 있는 사람인데 연하를 처음 만나는 압박감에 조금 의지하기보단 의지가 되어주고 싶었나봐요. 생각보다 표현을 못했더라고요. 압박감도 저 혼자 느낀 거라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에 크리스마스 날 지인들과 함께 여자친구 포함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둘이 가려 했지만 합의하에 다같이 친한 사람끼리 18명 정도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전 여친 아이패드로 유튜브 노래를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해서 틀고 있는데 전 여친이 조금만 자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은 인원은 술 먹으면서 노래 좀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고 제 여친 아이패드라서 그래서 다시 아이패드를 켰는데 이게 사람이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카톡 대화창들이 수많은 건 어쩔 수 없이 보이더라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진 않았지만 대화창 이름만 봐도 남자가 좀 많았어요. 마지막 대화 내용이 떠 있는데 여친은 읽고 있지 않았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 대화 내용이었고요. 일단 바탕화면 나가서 다시 홀드 버튼 누르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인스타 팔로워 수도 꽤 많고 주변에 여사친보단 남사친 위주가 많아서 조금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저랑 연애할 때는 둘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고 30일 거의 매일 동거하며 같이 지내서 문제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떠오르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애 경험이 적지도 많지도 않지만 제 연애 가치관에 있어서 남사친이 많거나 SNS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은 별로 정이 안 가는데 이 모든 걸 연애 후에 알게 되었어요. 썸 탈 때는 그저 둘이 대화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SNS 팔로워 수도 못 받고 남사친이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면 안 되는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본 것 뿐이에요. 먼저 첫 번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그래서 상황적인 거죠. 우연치 않게 남사친들과의 연락을 봐버린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멘탈적인 문제겠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사친, 남사친 이런 관계는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린 믿어줘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여행을 간다거나 단둘이 1대1로 내 허락 없이 사적으로 만나는 상황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연락이라든지 플러팅에 관한 문제들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집착과 의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떠오른 건데 제 예전 연인도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게 귀엽다는 소리를 남발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저한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에 남들한테도 귀엽다는 소리를 100번을 넘게 남발을 하고 다니더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친, 남사친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 여사친, 남사친이 없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요. 상대방이 우리의 어떠한 행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적인 부분이나 타인의 인간관계까지 간섭하려고 든다는 건 상대방 영역의 침범 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은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의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본인들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관계가 잘 굴러갈래 해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불신을 하는데 어떻게 굴러갑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만 해봐야 본인만 손해예요. 남사친 많고 여사친 많은 애인 싫으면 히키코모리 만나면 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본인의 욕구고 본인의 결핍인 거죠. 물론 지금 사연 내담자 보니까 뭐가 문제였던 건지는 스스로 알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생각이 진짜 많아졌어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으면서 어찌저찌 지냈습니다. 근데 전 여친 집안이 새로운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고 대학교 방학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바빠졌고, 그래서 심할 때는 8, 9시간 만에 한 번 답장이 오는데 지금 일하고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한 줄 오는 게 끝이었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바쁘면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오픈 시기에는 당연히 바쁘니까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날 카톡을 보고 난 후로는 모든 게 그거랑 연관되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망상만 하고 생각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여자친구 본가 데려다 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이 서로 한 번씩 바람핀 걸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은 서로 모른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 본인이 펍에서 카드 딜러했을 때 알게 된 인맥들이 많다. 등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들었어서 그 이후로 더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지. 이 여성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래서 눈치가 보여서 아마 했었던 말일 것 같은데, 이 말은 지금 사실 상황에 내담자에게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 된 거죠. 그리고 1월 말쯤 헤어진 날 기준 2일 전 본가에서 제가 있는 자취방으로 놀러 오는데, 물론 쉬는 날 제가 맨날 데려다주고 보러 가고 했어서 본인이 오겠다고 한 거에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아는 언니 생일이어서 갈 겸 오빠 보러 간다는 소리에 우선순위는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받는 느낌은 아는 언니 보러 오는 김에 절 보러 온다고 느꼈어요. 이것도 유치하고 찌질해 보이겠지만 그냥 그런 말들을 듣고 카톡을 본 이후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판도라 상자를 본 상황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전 여자친구에게 괜히 짜증내거나 불만 표시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러와서 같이 있을 때 말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어제 일하다가 번호를 따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라고 묻자 전 여친이 그냥 무시하면서 주문 더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라고 했어요. SNS 활동 많고 남사친 많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티내줬으면 좋겠다 했고, 알아서 선을 긋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별 후에 생각해보면 선을 긋는 느낌보다는 그냥 흐름대로 넘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것도 어쩌면 제가 이상형이라고는 했지만 외로워서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런 마음에 대한 불신이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연락 문제와 이성 문제로 조금씩 트러블이 생겨서 고민하던 중 여자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갖겠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그런 말이 입에 나온 건 충분한 시간을 겪고 혼자 정리를 해오면서 말을 꺼냈겠지만 저는 지쳐 있었고 그냥 이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 여친이 더 이상 대화하기 지친다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 정도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전화로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통화할 때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해서 결국 끝냈는데, 여자친구는 저에게 상처받은 것도 많고 저에게 상처 준 것도 많으니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눈치가 보일 것 같다라고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는 한 번 연락했어요. 3주 정도 뒤에 제가 잘 지내냐고 연락했는데 본인은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며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본인을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네요. 생각보다 저에 대한 정리가 오래 걸리지도 어렵지도 않았답니다. 왜냐면 이 여성이 우리 내담자에게 의존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한테 연락 온 날 SNS에 본인 사진 갑자기 엄청 올리더라고요. 팔로워는 많은데 활동은 많이 안 하는 친구라서 당황했습니다. 저한테 연락 온 날만 3달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한 게시글을 2-3개씩 한 번에 올리더라고요. 시호님 영상에서 이별 당시에 한 말은 의미 없고 SNS도 의미 없다라는 게 생각나서 그냥 의미 부여는 안 했습니다. 지금 이별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중간에 제가 다른 연애도 해봤지만 계속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린 느낌이 들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별 후에 제가 못해준 부분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하필 가장 악재가 많은 가진 것도 없을 때 저를 만나서 연애해줬던 사람이라 그런지 쉽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상처 준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표현도 못해줬고 하는 데이트라고 집안에서 데이트하거나 같이 게임하는 게 전부였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자취방에 화재도 났었고 돈이 급격하게 빠졌고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은 전 여친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줬어요. 저는 술도 좋아하고 극외향형인데 전 여자친구는 저랑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전 여친이 걱정할까봐 같이 내향형 생활하고 술도 끊었거든요.
물론 제 스스로 한 일이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별 후에도 그 덕에 독서하는 기간, 운동하는 시간 말고는 보통 집에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먼저 연락하자고 하기엔 먼저 이별을 말했고, 그래도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엔 이기적인 심보라서 상대방은 새로운 연애한 지 최소 3달은 되어 보이는데 상대가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어도 연락하는 게 꺼려지진 않아요. 다만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대화를 하게 된다면 과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지, 재회 상대가 없으면 그냥 과거 얘기를 제 입장과 상대 입장을 서로 얘기해봐도 되는 건지, 상대가 헤어지고 나서 대화하는 게 맞는 건지 등등 그냥 너무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제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연애 가치관의 남사친 문제는 굳이 그 친구를 고치고 싶지도 않고 안 고쳐질 걸 알기에 그냥 남사친 별로 없는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게 편한 걸 잘 알고 있지만 쓴소리 상관없으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재해를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런 자기 연민은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전 일에 대한 감정에 빠져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라는 태도는 애초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만날 때도 대화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걸 또 대화하고 있다는 게 상황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연민에 빠져있다거나 상대방의 심리만 궁금해하는 이런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작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능동적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상대방이 저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만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손을 내밀어주는 걸까요? 매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매달리는 것밖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손 내밀 줄 알아야 작업에 전략이 생기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모든 행동을 주저하는 이런 행동들은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입장이 애초에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선택에 모두 달렸다고 생각하는 수동적인 생각인 거죠. 내담자님이 자신 스스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연 분석을 쭉 해드린 것처럼 우리 내담자님은 본인의 그 불안한 내면 세계 상태를 먼저 돌보려는 생각이 없어요. 사실 우리 내담자님만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면 관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라면 무리하게 재회를 시도하고 작업을 시도할 게 아니라 본인 내면 세계부터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연민에 엄청 빠져 계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상대방한테 연락하자니 이기적인 심보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러면 어때요? 너 이기적이다. 헤어지자더니 연락하네. 라고 하면 나 한 이기주의 하잖아. 잘 지냈어? 라고 하면 되죠. 본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다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 내단자님의 태도를 쭉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변명이 많아요. 지금 현재 스트레스도 많고 하다고 하시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컨디션 좋을 때 연락해 보세요. 그땐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어갈 일들을 자기 연민 때문에 스스로 사건을 크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어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사친이 많든 남사친이 많든 그거를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만 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게 싫다고 포기하는 거는 내가 그냥 그 관리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관계에 대한 이제 방향성 같은 경우는 먼저 재조건 성공하시고 데이트를 하는 상황까지는 만들어놔야 제가 방향성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사연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